안녕하세요. 경기도 김포에 거주하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사연은 최근 내용은 아니고 꽤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서야 누군가에게 말할 용기가 나서 한번 꺼내보려 합니다. 평소에 워낙 좋아했던 유튜브 채널인데 제 이야기가 이곳에 나온다니 많이 떨리기도 하네요. 오늘 저는 정말 파렴치했던 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현재 돌싱이 되었네요. 왜 그런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지 억울하긴 하지만 누구를 탓하진 않으려고 해요. 저도 배운 게 많으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흔하지 않은 방법으로 서로의 인연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곤 했어요. 프리랜서로 일도 바빴고 할 일도 많았지만 예배는 꼭 챙겼던 것 같아요. 그 교회를 다니시던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참하다고 말씀하시며 마음에 들어 하셨고 아들을 꼭 소개시켜주고 싶다 하셨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사적으로 엮이는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고 괜히 제 행동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계속 거절해왔죠. 하지만 그쪽도 강경했어요. 유미야, 딱 한 번만 그냥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면 안 될까? 부담스러울까봐 싶어서 말하지 않았지만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예배 끝난 후 뒷정리하는 너의 모습이나 어른들께 말하는 어투나 품성이 참 고와 보여서 함께 가족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구나. 문제가 생기면 조용히 우리 아들을 출첵할 테야. 그러니 밥만 먹어보고 혹시 마음에 끌리지 않는다면 그건 인연이 아닌 것이니 그땐 유미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축복할게. 라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어머님의 끈질긴 설득 끝에 식사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교회를 꽤 다닌지라 시부모님 두 분이 좋으신 분이라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음대를 나온 사람이었고 저보다 5살이 어린 남자였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연하를 만나본 적도 없고 나이 차이도 꽤 난다고 생각하여 거절할 생각이었는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와 다른 천진난만함에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본인 일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전공으로 하고 있다는 베이스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 더 큰 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엄청 긍정적이기도 했고요. 순간순간 말하는 어투가 철이 없어 보이긴 했지만 나이가 20대 후반이었기에 그럴 수 있다고 사회 경험을 해보면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1년 반 정도 연애를 했고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전부터 너무 예뻐해 주셨어요.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넘어서 시댁에 갈 때면 항상 아들은 찬밥, 예비 며느리인 저는 뜨신 밥을 주셨거든요. 시댁이 저희 집보다 훨씬 여유도 있었는데 전혀 집안은 보시지 않는 것 같았죠. 차이가 큰데도 그건 문제가 될 게 아니라고 항상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 시부모님의 응원으로 저희는 자연스레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시부모님의 지원은 정말 컸습니다. 유미야, 결혼할 때 신혼집은 우리가 해주마. 어디가 좋을지 고민하다가 요새 신혼부부가 많다는 곳에 널찍하게 구해주려 하니 행복하게만 살거라. 우리 아들이 힘들게 하면 언제든지 말하고. 우리 딸이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어머님,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희 집은 여유가 없어서 그만큼 많이 해드리지도 못하는 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냥 몸만 오렴. 어릴 적부터 다 봐왔는데 어딜 가도 우리 유미 같은 며느리는 없을 거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 사람이 복이다. 사람이? 아참, 근데 신혼집은 유미 명의로 해줄 거야. 괜히 아들한텐 얘기하지 마라. 남자들 돈 많으면 사고 친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못된 아이는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알겠지?
제 명의로요? 괜찮으시겠어요?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 많이 서운해할 텐데 또 너무 감사해서 부탁하신 건 알겠습니다. 남편에게 말하진 않을게요. 아니다. 우리 유미가 야무지게 잘 해나갈 거라고 믿어. 꼭 약속만 지켜주기다. 시부모님께서는 저를 어찌나 예뻐하셨던지 신도시의 널찍한 신혼집을 제 명의로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했죠.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못해주실 일을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다니요. 앞으로 더 잘해드리고 여행도 많이 모시고 다녀야겠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이젠 부모님이 네 분이 된 거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모두의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은 모르게 제 명의의 신혼집에서 신혼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소소하게 행복한 신혼을 보냈고 경제권은 제가 모두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은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고요. 제 앞에선 용돈 더 달라고 찡얼대기도 하다가 시부모님 앞에서는 의젓한 척하는 남편이 귀엽기도 했었죠. 남편은 그냥 실용음악 학원에서 프리랜서로 강사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가정이 생겼으니 회사를 다니겠다고 하며 취직 준비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제 수입으로 가게 감당이 가능했던지라 원하는 대로 하라고 했고요. 머리는 좋았는지 남편은 머지않아 취직에 성공하더군요. 축하 파티도 열어주고 대견하다며 출근을 시킨 지 한 달 만이었을까요? 갑자기 출근한다고 나갔던 남편이 낮에 집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날 일이 없어서 회사로 출근하지 않은 상태라 딱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어, 여보 뭐야? 왜 벌써 퇴근했어? 점심 집에서 먹으려고 온 거야? 어, 여보 출근 안 했구나. 어, 오늘 회사 안 가도 돼서.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아, 저녁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나 회사 그만뒀어. 한 달 만이라 좀 민망하긴 한데. 왜? 너무 힘들어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만두는 건 일단 알겠는데 미리 말이라도 해주지 그랬어. 내가 알고라도 있게. 미안. 그냥 천천히 말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오늘을 못 넘기겠어서. 자꾸 상사가 뭐라고 하잖아. 일 못한다고 하면서. 내가 실수한 건 맞는데 너무 과하게 뭐라 하기도 하고 빨리 배워야 한다면서 이것저것 자꾸 시키더라고. 아이씨, 진짜 짜증나서. 요새 그렇게 뭐라고 하면 신고당하는 거 알지? 담배 피러 나갈 시간도 없게 말이야. 아이씨, 얼마나 귀찮게 굴던지. 그래서 나도 못 참고 그만 좀 하라고 하면서 그냥 뛰쳐나왔어. 아니, 그래도 좀 참아보지 그랬어. 한 달 정도가 적응 기간이고 그 뒤에는 좀 괜찮아질 텐데. 그것뿐이야, 여보? 또 다른 이유는 없었어? 내가 그냥 직장을 다녀본 적이 없어서 일찍 일어나고 하는 것도 적응이 잘 안 되더라고. 너무 피곤해서 일에 집중도 안 되고 하루 종일 너무 졸려서 어지러워. 좋은 컨디션으로 일을 할 수도 없더라고. 이럴 바엔 서로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그냥 아예 강사 쪽으로 제대로 지원해보려고. 미안. 나도 잘해보려고 했는데. 아니야. 뭐 너 뜻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회사에 그렇게 경험해보고 했으면 됐어. 빨리 다른 일 구해서 해봐. 남편은 상사가 뭐라 한다 귀찮게 군담해서 사직서를 내고 온 거였어요. 제가 보기엔 그 뒤에 말한 피곤하다는 게 더 큰 이유 같긴 했지만요.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의 편이었어요. 정말 상사가 과하게 뭐라 할 수 있지. 간단하게 강사에만 알바처럼 하다가 정식으로 사무 일을 시작했으면 힘들 수 있지라고 생각했어요. 다 경험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몇 주 동안만 쉰다 하면서 집에 있는 것 같더니 이번에는 또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여보, 나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나 이번에 공무원 시험 도전해보려고. 어때? 너무 좋은 생각이지? 내가 철밥통으로 여보 밥을 먹여줄 거다 이 말이야. 공무원? 갑자기?
구급 공무원 말하는 거야? 어, 합격하면 정말 너무 멋지겠지. 그건 그런데 그것도 만만치 않을 텐데. 여보 책상에 오래 앉아있지 못하잖아. 엄청 노력해야 해. 시간표 짜서 살아야 하고 인터넷 보니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안 먹는 사람도 있더라. 잠도 조절해야 하고. 잘 생각해 본 거 맞아? 물론 한다고 하면 말리지는 않겠지만 말이야. 여보, 날 뭘로 보는 거야? 당연히 할 수 있지. 내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또 하면 하는 놈이라고. 오늘 나 책 새로 다 샀어. 두꺼우니까 아주 의욕이 샘솟는 거 있지? 주변 친구들 보니까 다 공무원 준비하더라. 나라고 왜 못해? 내가 더 잘할 거야. 주변 친구들이 한다고 또 따라서 하는 거 아니야? 괜히 시간 죽일까 봐 그래. 잘 생각해 본 건지. 여보는 살짝 충동적인 경향이 있어. 어, 잘 생각해 본 거야. 나만 믿어. 그래서 그런데 용돈은 다시 챙겨주는 거지? 밥도 먹고 해야 하는데 조금만 줘도 돼. 그래, 공부할 동안 밥값은 챙겨줄게. 그럼 열심히 잘해봐. 제발. 응? 남편은 갑자기 구급 공무원 준비를 한다고 했어요. 들어보니 주변 친구들이 다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승부욕으로 시작했든 친구랑 공부하려고 시작했든 마무리만 좋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면서 저는 수입이 좀 더 필요했기에 1.5배로 업무량을 늘렸어요. 아무래도 더 여유 있으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남편에게는 밥값 및 소소한 용돈을 보내주고 있었고 남편도 초반에는 새벽까지 자지 않고 공부하고 아침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영어 단어도 외우고 기특하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사람 마음이라더니 1년 반 연애하고 결혼한 제가 남편에 대해 뭘 그렇게 많이 알겠어요? 점점 남편이 공부에 소홀해지는 모습이 눈에 확연하게 보이더군요. 옆에서 잘 되어가고 있냐라고 물을까 하다가도 저는 혹시나 남편이 부담스러울까봐 싶어 조용히 넘어가기 일쑤였죠. 그렇게 또 몇 달이 지났을까. 남편은 이제 틈나면 소파에 누워있기 시작했어요.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에 확신이 들었죠. 그런 의심을 가지고 살던 어느 날 남편이 쉬는 동안 저는 우연히 남편 핸드폰에 문자를 보게 되었어요. PC방 언제 와?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은 곧 간다고 답장을 적어두었고 예전 내용까지 다 보니 매일매일 PC방 가서 게임을 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고 공부를 하러 나간다는 남편을 몰래 따라 나섰죠. 그렇게 저는 현장에서 남편을 잡게 되었습니다. 여보,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대체? 공부한다며? 공부하러 나간다며? 어, 여보, 여기는 어떻게, 아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왔어? 뭘 어떻게 하긴 어떻게야? 왜 지금 여기 있냐고. 독서실이 아니고. 잠깐 머리 식히러 온 거야. 어떻게 매일매일 몇 개월을 잠 줄여가면서 공부만 해? 당신이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해놨는지 알긴 알아? 잘 모르면서 왜 함부로 지적질이야? 여기 친구들도 있는데 자존심 상하게, 씨. 씨? 지금 친구들 앞에서 욕먹으니까 자존심이 상해? 가정이 있는데 공무원 한답시고 PC방 다닌 건 자존심 안 상하고? 여보 친구들은 여자친구도 없고 다 미혼이잖아. 책임질 가정이 없잖아. 누가 나가서 돈 당장 몇 천 벌어오래? 지원도 해주고 용돈도 줬잖아.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고 시험 보라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난 공무원에서 떨어졌어도 뭐라 안 했을 거야. 알아? 근데 여기서 이렇게 게임을 해? 잠깐 온 거라고. 오늘 처음 온 거라고. 머리 아프고 힘들어서 잠깐 온 거라고. 이제 곧 나이 30인데 이런 것까지 다 통제당해야 해? 우리 엄마야? 그럼 넌 내 아들이니? 그럼 이 친구랑 문자 내역 다 보여줘. 여태까지 여기 온 적 없다는 내용 증명해봐. 아니면 독서실 다녔던 카드 내역을 보여주던지. 내가 독서실 가서 CCTV 보여달라고 할까? 못하겠지? 매일 여기로 출근 도장 찍었을 테니까. 참나,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네. 여기까지 쫓아와서 잡으면 내가 뭐 미안하다고 할 줄 알았어? 나도 어른이야.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한다고.
왜 이렇게 질척대? 그 순간 어머니께서 아무것도 모르시고는 저에게 전화를 거셨더군요. 여태까지 회사 그만둔 것, 공무원 공부한 것 다 얘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저도 화가 많이 났는지 저도 모르게 어머님한테 다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유미야, 어디니? 집에 잠깐 반찬 주러 들리려 하는데 내가 들어갈 순 없잖니. 네, 어머님. 저 PC방이에요. 어? 왜 거기에? 일할 게 있는 거니? 아니요. 남편 잡으러 왔어요. 원래부터 이렇게 게임을 좋아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 지금 회사도 안 다녀요. 그때 취직 바로 해서 다닌 곳 한 달 만에 상사가 괴롭힌다, 일찍 일어나기 힘들다는 얘기하면서 바로 그만뒀어요. 그리고 몇 주 쉬다가 바로 친구들 따라서 구급 공무원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열심히 한다길래 저는 지원도 다 해줬고 용돈도 계속 줬고요. 살짝 소홀해진 것 같길래 지켜봤는데 매일 PC방에 와서 게임이나 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들어와서 뭐라고 하니 엄마냐고 하면서 뭐라 하는데 전 마누라라 자격이 없나 보네요. 어머님이 직접 뭐라고 하시겠어요? 뭐? 이놈의 자식. 그럼 데리고 오늘 밤에 들러라. 그렇게 전화를 끊었고 어머님도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어요. 한 번도 먼저 전화 끊으신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여보, 꼭 이렇게 엄마까지 끌어들여야겠어? 내가 아버지 무서워하고 하는 거 알면서 꼭 이렇게까지 일을 키워야겠냐고. 여보가 반성도 하지 않았잖아. 나한테 어이없어서 말도 안 나온다며? 그럼 어머님 아버님께는 말씀드릴 수 있겠네? 그치? 내가 너무 과했나, 부부의 일인데 너무 다 말씀드렸나 생각은 했지만 어머님 말씀은 들어야 했기에 그날 밤 함께 남편과 시댁으로 찾아갔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표정이 완전히 굳으신 채로 소파에 앉아 계시더군요. 저도 욱한 게 문제였다고 생각하며 사과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셨어요. 이놈아, 너 지금 유미가 하는 말이 다 진짜냐? 너 정말 그렇게 책임감 없이 행동했어? 내가 다 큰 놈 이렇게 혼내키고 해야 하냐? 이게 무슨 창피냐? 다 큰 놈이 자기 하나 건수 못하고. 죄송합니다. 뭔가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부부 일은 알아서 해야 하는 건데 제가 일을 크게 벌였네요. 남편도 반성하고 있는 것 같으니 저희가 잘 대화해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아까 너무 화난 나머지. 아니다. 아들놈이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는 나도 알고 있어야지. 내가 저렇게 못난 자식 키운 것을 누구를 탓하겠니? 아무리 너와 결혼했다지만 서로 이어주려 힘쓴 나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들놈한테 주는 용돈 내가 주도록 하마. 너가 열심히 번 피 같은 돈에서 아들 농땡이 부리는데 쓸 돈 줄 필요 없다. 왜 남의 귀한 딸이 남의 아들 PC방 비용까지 책임져야 하나? 이놈 용돈 주던 돈 다 그냥 저축해 두거라. 유미는 아까워서 쓰지도 못할 거 아니냐? 너 이놈은 용돈 받을 때마다 집으로 와서 받아가라. 이건 너가 여태까지 신뢰감을 주지 못해서 생긴 일이야.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염려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님은 이제 제가 용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저와 남편을 이어주려고 시부모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셨기에 남편이 잘못하면 같이 책임을 느끼고 계시는 듯 했죠. 제가 선택한 남편이고 제가 선택한 결혼이니 그러실 필요는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게 집에 돌아와서는 남편은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거실에 남아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잘 남편을 달래서 회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남편이 어려서 그런지 아버님까지 개입이 되어서 그런 건지 잘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는 기분이 안 좋다는 이유로 친구네서 잔다고 하는 날들이 많아졌고 집에도 종종 안 들어오는 날이 생기더군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저는 말을 걸어보기로 했어요. 여보, 어제 친구 돼서 잘 자고 왔어? 얘기 좀 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어, 왜? 또 우리 아빠한테 이르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하지? 뭘 일러 이르긴. 여보도 내 입장을 생각해줘야지. 내가 준 돈으로 게임방 다니고 이거 한다고 했다가 그만두고 저거 한다고 했다가 그만두는데 화가 안 났겠냐고. 난 여보 와이프잖아. 그 순간 그냥 어머니께서 전화 온 것뿐이야. 우리 서로 다시 안 볼 사이도 아니고 부부니까 잘 양보하고 풀어보자. 그때 어머님한테 내가 다 말씀드린 건 미안해. 우리끼리 일인데 말이야. 여보도 너무 마음 쓰지 마. 결혼하면 이 일 저 일 다 생긴다잖아. 그렇게 혼자 화내고 혼자 일 벌이고 혼자 부부니까 이해하자라고 하면 나는 그래라고 하고 하하호호 해야 해? 참 이기적이다. 이렇게까지 나이 많은 유세 부릴 줄도 몰랐어. 오히려 엄마처럼 잘 감싸준다고 생각했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 날 믿어준다고 응원해준다고 해놓고 PC방까지 쫓아온 건 당신이었잖아. 처음부터 당신은 날 못 믿었던 거야. 그거야 여보가 PC방을 가는 것 같았으니까 정말인지 확인해봐야 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공부 많이 안 했었던 건 맞잖아. 아, 물론 했겠지. 조금. 근데 죽을 둥 살둥한 건 아니었잖아. 내가 당신을 안 믿었다면 왜 내가 몇 개월 동안 가만히 있었겠어? 그 다음날 일 나가는데도 공부한다고 하면 저 바닥 구석에서 쪽잠 자던 나야. 도시락도 매번 새벽에 일어나서 싸줬고 난 최선 다해서 도와줄 거 다 도와줬어. 이제 그냥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게 더 낫겠어. 이렇게 하다가는 더 큰 싸움이 나겠다고. 부부인데 어떻게 간섭을 안 하니? 그건 부부 생활을 끝내자는 말과 다름없어. 난 정말 이해가 안 가. 이 집도 우리 엄마 아빠가 해준 거잖아. 당신은 그냥 몸만 온 거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될 걸.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어? 나 마음 복잡해서 이 집에 당분간 못 있겠어. 친구들하고 여행 좀 다녀올게. 다녀오면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아. 그냥 여보는 집에서 기다려줘. 연락하지 말고. 내가 종종 사진은 보내줄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그래, 알겠어. 마음 정리 잘하고 와. 대신 갔다 와서는 마음 잡고 열심히 사는 거야? 그 정도 책임감은 있어야지. 그래. 남편은 PC방 일이 아직도 이해가지 않는다면서 더 이상 제가 간섭하지 않는 걸 원했어요. 저는 부부다 보니 그렇게 할 순 없겠다고 말했고요. 그러자 남편은 마음이 복잡하다면서 여행을 잠시 다녀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여행을 가고 싶지만 일 때문에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일 시작하면 언제 또 가겠나 싶어 허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날 여수로 여행을 가는 것 같더니 저에게 도착하고 난 후 밥 먹으러 갈 때마다 숙소를 도착했을 때 지금 뭐하고 있다는 사진도 계속 보내주더라고요. 그래도 저랑 화해할 생각은 있나 보다 생각했죠. 같이 갔다는 친구는 저도 아는 친구여서 SNS를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남편과의 술자리 사진 옆에서 살짝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확대해서 보니 여자인 것 같았어요. 다시 한번 보니 숟가락, 젓가락도 총 4사람인 것이 한 테이블에 있기도 했고요. 저는 남자, 여자 함께 놀고 있는 것 같아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참 있다가 받은 남편은 더욱 의심스럽게 굴었습니다. 여보, 여수는 잘 갔어? 먼 길이라 잘 갔는지 궁금해서 전화했어. 보내줘서 고마워. 여기 오니까 마음도 좀 시원해지는 게 정리가 잘 되어가는 것 같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지? 어, 근데 여보, 영상통화 좀 잠깐 할 수 있을까? 어? 갑자기 왜? 친구도 좀 있어서 좀 그런데. 내가 빨리 올라갈게. 영상통화는 좀 그럴 것 같다. 나 그 친구도 봤었잖아.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뭐. 오랜만에 인사도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술자리잖아. 잠깐만 보여주면 안 돼? 미안. 지금은 힘들 것 같아. 내가 사진도 다 보내줬잖아. 그걸로 부족한 거야?
응. 인사한다는데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지? 그게 힘든가? 내가 간섭하는 거 싫다 했지. 왜 그래? 의부증 있어? 설마 너 나 의심해? 아니, 좋게 마음 정리하려고 와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또 대체 사이를 악화시키는지 모르겠다. 싫다면 뭐 어쩔 수 없지. 안 보여주는 게 더 이상해서 그래. 아무렇지 않게 인사하려고 했던 거야. 잘 놀고 와. 남편은 계속해서 영상통화를 거절했고 남편은 전화가 끊긴 줄 알았는지 친구랑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전 바로 녹음을 시작했고 조금 있다 보니 여자 2명 목소리도 함께 나오더군요. 뭐야? 오빠? 와이프야? 어, 진짜 힘들어 죽겠네. 무슨 영상통화를 하래 갑자기. 그 아줌마 귀신이다. 어떻게 알았지? 오빠 마음 돌리려 애쓴다. 자기도 불안한 거야. 오빠가 떠날까봐. 그때 PC방 쫓아왔을 때 놀래 자빠지는 줄 알았다니까? 옆에서 모르는 척하느라 혼났네. 어후, 그랬어 우리 애기? 난 너뿐이야. 결혼도 너무 후회하고 있어. 처음엔 괜찮았었는데 점점 선을 넘네. 5살이 더 많으면 뭐해? 엄마라도 돼? 영상통화는 무슨 영상통화? 참 어이가 없어서. 그래서 언제 이혼해? 맨날 이혼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잖아. 아직 아빠가 강경하시니 빨리 와이프 입에서 이혼하자는 말이 나오게 해야지. 그 방법밖에 없어. 내가 집에서 개판을 치던지 계속 집에 안 들어가서 결혼 생활이 무의미하다고 느끼게 만들거나 그러는 수밖에 없지 뭐. 일도 계속 안 하고 그 사람 용돈으로 살려고. 그럼 자기도 지쳐서 이혼하자고 먼저 말하지 않겠어? 그럼 그냥 바로 오케이 하고 이혼해야지. 난 참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뭐가 좋다고 맨몸으로 시집을 오라 해. 참나. 어차피 그 집 내 거니까 우리가 살면 돼. 결혼도 장사인데 그놈의 교회가 문제라니까. 저는 거기까지 듣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남편이 했던 녹음을 듣고 또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혼까지 할 생각이었다니. 상간녀가 그 PC방에 있었다니. 이혼하자고 제 입에서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다니. 그냥 마냥 어리숙한 아이 같은 순수한 남편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여수 여행도 보내줬고 지원도 해줬고 돈도 계속 주고 있었던 거죠. 배신감에 몸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저도 반격을 준비해야 했어요. 이 남자는 저와 더 이상 살 생각이 없었던 거니까요. 증거는 전화 녹음만이라도 충분했지만 저는 분노에 차서 더 큰 복수를 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제가 모든 사실을 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여행에서 돌아와서도 계속 저에게 화나 있는 모습을 보여줬죠. 또 제가 간섭하려 했다는 이유였어요. 여보, 여수까지 다녀와서 왜 화가 나 있는 거야? 친구하고 잘 놀고 잘 푼 거 아니었어? 어떻게 제대로 놀 수가 있겠어. 밤에 전화 와서 영상통화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하여간 기분 잡치게 하는데 뭐 있다니까. 뭘 내가 얘기만 하면 그렇게 기분이 잡치고 그래? 어? 그냥 인사하려고 보여달라고 했던 거잖아. 그게 그렇게 화가 나? 뭐 잘못한 거 있나 봐? 됐어. 나 그냥 이 집에 정이 떨어져. 당신한테도 마찬가지야. 하나부터 열까지 이렇게 남편에 대한 존중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우리 이렇게는 힘들 것 같고 좀 각자 살아보자. 떨어져 있으면 당신 내가 그리워할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 더 좋은 미래 꿈꿀 수도 있고. 가출한다는 얘기네? 가출이라기보다는 시간을 갖자는 거지. 뭔 또 말을 그렇게 정없이 하냐? 정없이 하는 건 당신이지. 그렇게 해. 원하는 대로 해봐 어디. 어디서 지내려 하는데? 너 가출이 얼마나 걸릴 줄 알고? 언제 마음이 정리될 줄 알고 지내겠다고 하는 거냐고? 호텔에서 그냥 지낼 건데? 싼 모텔이나. 신경 쓸 필요 없어. 사춘기 아들 같네 꼭. 말끝마다 신경 쓰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 하는 거 보니. 근데 나이값 좀 해. 화만 내지 말고.
자기 주장을 똑부러지게 하면 내가 간섭할 이유도 없을 것 같네? 너 진짜 끝까지!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편과 다시 잘해볼 생각도 없었고 남편이 어디까지 나가려는지 궁금할 뿐이었어요. 남편은 저렇게 말하고 나서 그냥 지갑 들고 가방과 옷을 싸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으려나요? 그 안에도 남편은 연락 한 톡 하지 않다가 그날 잠시 들린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렇게 일도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동안 제가 준 돈으로 상간녀와 놀고 먹고 할 생각을 하면 화가 나서 화병이 날 것만 같았죠. 복수하겠다고 생각했으니 저는 이제 슬슬 증거를 더 모아봐야 했어요. 분명 호텔이나 싼 모텔을 가려는 건 아니었을 테니 혹시 몰라서 남편이 오기 전 남편이 쓰던 컴퓨터를 열어보았어요. 검색 기록을 살펴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바람 숨기는 법, 유책 배우자 만들기, 이혼 전문 변호사 등 다양했어요. 저를 유책 배우자로 만들어서 이혼을 할 심산이더군요. 전 절대 그렇게 만들지 않겠다 생각했고 모두 다 사진을 찍어둘 뿐이었어요. 모르는 척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곤욕이었죠.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고 남편이 쉬는 동안 저는 핸드폰으로 상간녀와의 대화 내용을 모두 찍어두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말엔 여행까지 갈 예정이었더군요. 예약한 호텔 주소, 지역까지 모두 알게 되었고 저는 시부모님께 이 모든 것을 직접 보여드리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우연으로요. 별 말 없이 남편은 짐을 더 싸서 떠났고 한참을 생각하다 좋은 복수 방법이 생각났어요. 바로 아버님의 환갑잔치를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여보, 나야. 곧 아버님 환갑잔치야.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 아버님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시잖아. 이번 주말에 같이 여행이라도 갈까 하는데 괜찮겠어? 뭘 어떡해? 나 취직했어. 이번 주말엔 출장으로 지방 내려가. 내가 출장만 아니었으면 함께 가는데 당신이 고생 좀 해줘. 이번엔 뭐 어쩔 방법이 없네. 어떻게 못 빼? 환갑잔치인데 아들이 없으면 어떡해? 어떻게 빼? 취직하고 초반이라 빌빌 기고 있는데 알아서 다녀와. 남편은 이번 주말에 상간녀와 여행을 가기로 했었고 그래서 환갑잔치도 안 된다고 했나 봐요. 와이프는 그렇다 쳐도 부모는 잘 모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여자의 눈이 돌아버리니 아무것도 안 보이나 봐요. 저는 그 순간을 시부모님이 무조건 마주쳐야 한다고 생각했고 남편이 묵을 호텔까지 다 알고 있었던 저는 바로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아버님 환갑잔치 저랑 같이 여행 가요. 강원도 어떠세요? 좋은 건 예약해 두었는데 아주 좋은 호텔 뷔페도 먹고 드라이브도 하고 이인은 취직했는데 출장 때문에 못 온다네요. 가실 거죠? 그럼 좋지. 가야지. 네 시아버지에게도 다 말해두마. 강원도라니 이 친구들이랑 뭐 골프라도 하루 친다고 하겠네. 네, 그것도 좋네요. 그럼 저랑 어머님이랑 더 좋은 거 가면 되겠네요. 그래도 이놈이 취직도 했니? 참나, 오래 좀 다녀야 할 텐데.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잘했을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아침에 모시러 갈게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나서 저는 흥신소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려고요. 강원도 쪽 흥신소라고 들었는데 호텔 주소하고 남편 사진 보내드릴 테니 몇 호실로 들어가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마 체크인 시간 맞춰서 들어갈 겁니다.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요. 어디 호텔인지는 알아도 호수는 정확히 몰랐거든요. 그렇게 폭풍전야의 시간이 지나갔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강원도를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차라리 다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만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일은 이미 벌어진 걸. 강원도에 도착하여 함께 시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저는 호텔 체크인 시간을 일부러 피해 저녁 시간에 들어갔어요.
체크인 시간에 맞춰 들어가면 마주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흥신소에서는 딱 맞춰 문자도 오더군요. 1006호입니다. 4시 입실했습니다. 라고요. 모든 것은 준비가 되었어요. 다만 시부모님이 아무것도 모르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저에게 저 파렴치한 남편을 소개시켜 주셨지만 부모가 보는 아들 그리고 밖에서의 아들은 또 다른 것을 알고 있었고 저는 너무 많은 것을 해주신 분들이셨기에 마음이 아려오기 시작했죠. 저는 미리 언질이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에서 입을 뗐죠. 어머님, 아버님, 저희 방은 702호, 703호예요. 근데 저희 10층으로 갈 거예요. 바로 남편이 여기 있거든요. 어? 미리 와 있었던 거냐? 그럼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 걸 그랬네. 아니요, 저 말고 딴 여자랑요. 남편 바람났어요. 같이 PC방에서 게임하다가 만난 것 같더라고요. 나이도 20대 초반으로 어린 친구고요.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 절 유책 배우자로 만들고 이혼하고 싶어 해요. 이번 환갑 여행도 상간녀랑 여행 오느라고 출장 핑계 대면서 못 온다 했던 거고. 저희 별거 했었습니다. 저한테 계속 정이 떨어진다 했어서요. 종종 와서 돈만 가져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현장을 덮치러 가려고 해요. 불편하시면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좋으셔야만 할 환갑잔치를 이렇게 망쳐서 너무 죄송해요. 당장 올라가자. 그렇게 저희는 10층으로 올라왔고 초인종을 누른 뒤 룸서비스라고 하고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그러자 제 남편이 샤워 가운을 입은 채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저희를 보자마자 입을 떡 벌리고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증거 사진을 찍고 있는 동안에도요. 아, 아버지, 어머니, 여보. 너 이 자식 완전 돌았구나. 조강지철을 두고 바람을 피워? 너 이런 놈밖에 안 됐던 거냐? 넌 이제 내 아들 아니다. 여유 있게 키웠더니 아주 끝까지 가는구나. 동물만도 못한 놈. 이놈! 아버지께서는 소리를 치시며 딱 위에 손에 들고 있던 골프채로 남편을 계속 때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바로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있던 상간녀의 모습도 다 찍었고요. 어머님은 화가 잔뜩 나신 채로 문 밖에 서 계셨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오해요. 정말 아닙니다. 유미랑 애미는 나가 있어. 이놈 오늘 정신 차리게 해야겠다. 정신 나간 놈, 아주 썩어 빠진 놈. 그렇게 문 밖에 서 있는 동안 남편의 비명소리만 호텔의 복도를 울릴 뿐이었고 중간중간 상간녀가 그만하시라는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복잡한 마음에 한숨을 쉬니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유미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저 정도로 쓰레기 같은 놈인 줄은 몰랐다. 밖에서 칭찬만 들리길래 잘 살고 있는 줄만 알았어. 우리도 정말 깜빡 속았구나. 이혼하렴. 누구보다 빨리 이혼하렴. 그때 문이 열리더니 아버님께서 들어오라 하셨고 다 같이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남편의 몰골은 처참했고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나 이제 정말 정신 똑바로 들었어. 내가 미쳤었나 봐. 널 두고 내가 지금 뭘 한 건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제발 용서해줘. 용서? 내가 널 왜 용서해? 엄마 같다며. 간섭하는 거 끔찍하다며. 이제 놔줄게. 혼자 잘 살아. 쟤랑 살던지 말던지. 그리고 이거 들어. 전화 녹음된 거. 너가 한 말 똑똑히 들어. 나 맨몸으로 얹혀 살고 있는 거 아니야. 너랑 결혼하는 대신 나한테 주셨어. 신혼집. 신혼집 내 명의인 것도 몰랐지? 이제 상간녀랑 어디 가려나? 개털되게 생겼는데? 상간녀 소송 제대로 하고 이혼하고 위자료도 다 저놈한테 받아가. 그리고 집은 유미 갖거라. 고생하고 이혼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볼낯이 없구나.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님. 자식 속으로 낳는 건 아니라잖아요. 신경 많이 써주신 거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그리고 너! 다신 연락하지 마. 너 짐은 집 밖에 놔둘 테니 알아서 가져가든지 말든지. 내일 모레 버려버릴 테니. 그렇게 저는 호텔에서 나왔고 결국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명확한 사진도 있었기에 상간녀 소송도 쉽게 가능했고요. 남편을 유책 배우자로 한 소송도 진행하여 모두 저에게 유리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는 다시 만나서 깔끔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집도 정말 저에게 그냥 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어요. 저를 소개시켜 주신 것에 대해 큰 자책을 하시길래 그러시진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 시부모님과는 교회에서 종종 뵙고 있고 전혀 불편하지 않게 안부를 묻고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전 남편과 완전히 연을 끊으셨다고 해요. 아버님이 사업하시는 분이라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전 남편은 완전히 개털이 되어서 술떡에 빠져 산다고 들었고 상간녀와도 완전히 끝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양심은 있는지 죄송하다고 부모님을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모두 마무리를 하고 현재 부모님과 제 집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 일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짧지만 많은 일이 있었고 다른 분들이 인생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할 일들이라 억울하긴 하지만 그것도 제 운명이니 하고 받아들이려 합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아직 30대 중반이니 할 것도 참 많더라고요. 사실 좋은 분과 호감을 쌓아가며 또 다른 행복한 꿈을 꾸고 있기도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제 사연은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